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다가 적발이 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나토에 보낸 정부 대표단에 탄약관리단이 포함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실이 극구 부인을 했다가 3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나토 출장단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포함됐다라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두 의원은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 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출장 목적과 결과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며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를 볼 때 살상 무기 지원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후 3시 기자들에게 국방부 탄약관리관은 나토에 가지 않았다라며 나토에 보낸 10여 명의 정부 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불과 3시간여 만에 기자들에게 다시 수정 공지문을 보내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라면서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찌질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관계자 답변의 취지는 근본 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고 대통령실로서 부처의 실무급 관계간의 상세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대통령실이 직원들의 구체적 업무를 몰랐다며 헛소리를 날리고 있는 건데요. 정부란 것들이 허구한 날 조작질에 국민 산대로 구라나 치고 사기나 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년 퇴임을 앞둔 교육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이 수여하는 정부 훈장을 연이어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인천대 김초롱 교수가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 인천의 초중학교 교사들 역시 윤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훈장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교육계 챌린지가 될 조짐 역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며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A씨는 최근 인천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훈포장 수요 조사에서 정부 훈장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8월 정년 퇴임한 인천의 모 중학교 교사 B씨 역시 현 정부에서 주는 포상은 받고 싶지 않다라며 훈장을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28일에는 인천대학교 김철원 교수가 윤석열 훈장을 거부하며 이 훈장 자네가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계가 잇따라 윤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과 함께 응원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용기 내서 소신 발언을 해주시는 지식인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증거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윤 대통령과 김영선 전 국진당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해당 녹취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말하자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 라면서 여권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라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씨의 오빠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라고 전하면서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원수 경기남도지사, 3월 소초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에도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도 명시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라면서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 개입으로 검찰로부터 3년 구형받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라면서 기소했던 사람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이어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라며 윤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녹취처럼 빼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론들이 얼마나 보도를 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네,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진당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가 되자 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역대급 헛소리를 날리면서 네,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기존 설명과도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또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라며 말장난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날리며 발뺌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바이든 날리면 시즌2도 아니고 네, 공천 개입 녹취까지 뜬 마당에 네, 저딴 말을 변명이랍시고 늘어놓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